첫 화부터 완결까지 한 번에 정주행하는 분들을 위해 완결된 록판 8개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총 141화로 완결한 결혼 장사입니다. 제목이 별로 끌리지 않으신 분들 이 웹툰 재밌으니 백스텝을 멈추시고 영상 한 번만 봐주세요. 영지에서 악처로 소문이 자자한 비앙카는 홀로 쓸쓸히 죽어가면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빕니다. 새로운 기회를 얻은 비앙카는 18살로 돌아오죠. 비앙카는 다시는 멍청한 실수를 하지 않겠노라 결심하고 그 모습을 남편인 백작이 망원경으로 지켜봅니다.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비앙카는 남편을 찾아가서 결혼한 지 9년이 됐으니 아내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후계자를 낳겠다고 하죠. 후계자 없이 남편을 잃은 여자들의 비참한 삶을 겪었던 비앙카에겐 아이를 갖는 것이 제일 중요했는데 남편이 나중에 이야기하자면 비앙카를 쫓아내려 하자 비앙카는 남편에게 정부가 있다고 오해하고 남편은 헛소리로 치부하고 비앙카를 쫓아냅니다. 비앙카가 25살이 되는 해 남편은 사망하기 때문에 비앙카는 남편을 덮쳐서라도 아이를 가질 생각인데 결혼 장사는 어린 나이에 결혼에 마음 둘 곳 없던 철부지 비앙카가 회귀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내용입니다. 19세 완전판까지 나온 작품이니 어른의 연애를 보고 싶은 분들에게도 이 웹툰을 추천합니다. 겨울 정원의 하와르는 네이버에서 연재한 작품으로 외전 포함 86화로 정주행하기 좋은 길이의 록판입니다. 샤를만의 왕녀인 카놀라는 형제들에 의해 트리폴로 정략 결혼을 가게 됩니다. 눈보라치는 산에서 황금마차가 부서져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카놀라 일행을 향해 오는 사람들. 카놀라는 산적이란 생각에 두려워하는데 다행히 카놀라를 마중 온 사람들이었죠. 남편인 에델의 얼굴을 보자 카놀라는 첫눈에 반해버리고 치근덕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도착한 트리폴. 트리폴 사람들은 카놀라 일행들을 반기지 않았죠. 카놀라는 군주를 만나러 가고 군주는 카놀라에게 아직 결혼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카놀라를 반기지 않지만 카놀라는 기죽지 않고 웃으며 인사를 마칩니다. 카놀라는 에델과 데이트할 생각밖에 없는데 에델은 카놀라에게 궁 안내를 해주고 둘만 있게 되자 카놀라는 정식으로 인사하자며 손을 잡더니 손키스를 하면서 에델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고백하죠. 에델에게 반한 카놀라의 끝없는 플러팅으로 에델 역시 점점 카놀라에게 빠져들고 두 사람이 힘을 합쳐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 웹툰이죠. 겨울 정원의 하와르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는 카놀라의 햇살 같은 성격과 에델의 미모 그리고 카놀라와 같이 온 시종들의 개그가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재정이 어려운 왕족과 돈으로 귀족이 된 부르주아의 신분을 초월한 결혼을 주제로 한 로잘린 보가트는 네이버에 연재된 작품으로 총 97화로 완결이 됐습니다. 평민인 보가트 가문의 사생아인 로잘린. 보가트 상단일을 돕다가 홍기를 놓친 로잘린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왕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사치로 재정이 어려워진 왕실은 부유한 보가트 가문과 결혼으로 인연을 맺고 공자기를 주는 조건으로 보가트 가문은 막대한 돈을 왕실에 주기로 하죠. 하지만 왕실에서 평민 왕세자비를 좋아할 리 없었고 평민과 결혼하는 로비엔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결혼을 위해 입궁한 로잘린을 하녀가 허름한 성으로 안내하지만 로잘린은 웃으며 아랑곳하지 않죠. 로잘린이 입궁한 날 로비엔은 왕비와 함께 파혼한 약혼자를 만나고 있었고 로잘린은 웃으며 왕비에게 인사를 올립니다. 로잘린은 전 약혼자와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란다며 물러나고 로잘린의 입궁 사실을 몰랐던 로비엔은 당황하죠. 로비엔은 버려진 궁에 로잘린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고 로잘린의 거처를 자신의 궁으로 옮기는데 특색 있고 아름다운 그림체가 웹툰 읽는 재미를 더욱 높여주는 작품으로 험난한 왕실 생활을 로잘린이 어떻게 극복해가는지 궁금하시면 정주행 추천합니다. 악당의 아빠를 꼬셔라는 카카오 페이지 누적 조회수 1억회를 기록한 로맨스 판타지 웹툰으로 외전 포함 160화로 완결된 작품입니다. 르보브니의 공주 예레니카는 벨고트의 황제에게 다짜고짜 결혼하자고 청혼하는데 교통사고로 죽은 후 예레니카의 빙의한 한국인. 빙의한 곳이 자신이 읽었던 소설이란 걸 알게 됩니다. 삼국 협정을 지키지 않는 르보브니 왕국의 벨고트의 황제가 쳐들어와 공주를 납치하면서 불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레니카는 모든 비극의 시작인 임신한 언니의 납치를 막기로 하죠. 예정대로 황제가 쳐들어오고 예레니카는 언니를 비밀 공간에 숨기고 자신도 숨기 위해 궁을 돌아다니다 황제 눈에 띕니다. 예레니카가 생각을 못한 것이 있다면 본인도 공주라는 것이었고 황제는 예레니카를 납치하죠. 짐짝처럼 실려가던 예레니카는 마법진으로 이동 중 기절해버리고 깨어난 예레니카는 자신이 마력 부적응자이고 이것 때문에 시한부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력으로 고통스러울 때 신의 자손인 황제와 접촉하면 통증이 사라졌고 예레니카는 악당이 태어나지 않아 비극도 일어나지 않고 자신도 마력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악당의 아빠인 황제와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황제는 예레니카의 속도 모르고 청혼을 거절하는데
악당의 아빠를 꼬셔라는 여주가 사랑스럽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단순하고 직진이라 고구마가 없는 작품입니다. 백 작가의 사생아가 결혼하면은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한 작품으로 100위화로 완결이 났습니다. 백 작가의 사생아인 라리트는 언니 대신에 반역자인 공작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사지로 모는 아빠와 언니를 보면서 라리트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인사하는데 공작에게 반한 언니는 아버지에게 졸라 결혼을 성사시켰지만 전쟁의 승리 후 돌아오던 공작이 죽어버리고 반역자가 되어버립니다. 백작은 결혼할 때 공작가에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싶지 않아 전 재산이 몰수된 공작가에서 유일하게 남은 산속의 작은 별장으로 라리트를 시집 보내줘. 귀족 영예였다면 얼어 죽었겠지만 라리트는 가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지옥 같은 백작가보다 허름하지만 자유로운 별장이 훨씬 좋았습니다. 라리트는 별장에 있는 고급 가구들을 팔아서 봄이 되어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버티기로 하죠. 목재를 팔아 장을 봐온 라리트는 혼자 사는 삶을 제대로 즐기고 있었고 큰맘 먹고 고기 스튜를 만들려고 하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문을 열자 죽은 줄 알았던 공작이 눈앞에 있습니다. 라리트는 남편이 살아있을 거라 생각 못해 당황했지만 공작이 깨어나자 치료도 해주고 고기 스튜도 나눠 먹죠. 공작은 부하에게 기습당해 치명상을 입고 반역이란 누명까지 쓴 상태였는데 백 작가의 사생아가 결혼하면은 리라트와 공작의 소소한 산속 생활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돼서 빨리 누명을 벗고 라리트가 공작 부인이 되길 바라다가도 별장을 떠나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엔딩 후 서브남을 주었다는 햇살캐를 볼 수 있는 작품으로 네이버에서 연재되었고 총 89화로 완결이 난 웹툰입니다. 작지만 풍족한 가르텐의 사랑받는 막내 공주의 빙의한 주인공은 소설의 엔딩 후 변방으로 쫓겨난 최애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고 최애인 리히트 대공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반대했던 가족들도 주인공이 드러눕자 결국 결혼을 허락하고 주인공은 결혼할 생각에 기뻐하지만 대공이 청혼서를 거절하죠. 주인공은 대공을 설득하기 위해 딸기를 잔뜩 싣고 직접 대공을 찾아가죠. 주인공은 딸기를 들고 대공에게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프러포즈하고 우호국의 청혼을 2번이나 거절할 수 없었던 대공은 약혼을 제안합니다. 대공이 단 음식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인공은 디저트로 대공을 꼬시려고 하지만 음식 취향을 알리고 싶지 않은 대공은 음식에 손도 대지 않죠. 주인공은 포기하지 않고 설탕을 잔뜩 넣은 모히또를 만들고 대공은 설탕의 황홀한 맛을 봐버리자 다음에도 같은 술을 내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공은 주인공을 가르텐으로 돌려보내려 하고 주인공은 대공에게 100일 동안 자신과 만났는데도 행복하지 않으면 자신이 물러나겠다고 하는데 이 작품은 츤데레 최애가 계속 주인공을 밀어내지만 주인공이 꿋꿋하게 들이대 결국 최애를 함락시켜버립니다. 소설 엔딩에 반전도 있고 엄청 달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웹툰입니다. 아빠 나 이 결혼 안 할래요는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한 작품으로 독자들이 아버님의 옆자리를 차지하겠다며 댓글을 달 만큼 아버님이 인기 있었던 작품입니다. 주벨리아는 질투 때문에 황녀를 독살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는데 평판이 좋지 않았던 주벨리안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자신의 딸을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림자의 방에 가두면서 칼 한 자루를 주곤 버티라고 하죠.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주벨리안은 절망하는데 황태자가 주벨리안을 신문한다며 찾아오고 주벨리안은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기로 결심하고 아버지가 준 검으로 자신을 찌른 것이 최후. 그 악녀로 환생한 주벨리안. 사흘 전 전생을 떠올린 주벨리안은 독살 사건의 원흉인 후장 영식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간절히 바랬던 아버지의 애정 대신 아버지의 돈으로 가늘고 길게 살 생각이죠. 하녀는 하품에서 난 눈물을 실연의 눈물로 오해하고 이 일은 아버님에게도 알려지는데 아버님은 같이 먹지 않았던 밥도 같이 먹고 주벨리안에게 이상형을 묻더니 쇼핑을 가자고 합니다. 주벨리안과 아버님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쇼핑하고 주벨리안은 구두 때문에 발이 아파 넘어질 뻔하자 아버님은 주벨리안을 공주 안기로 왔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 주벨리안은 그대로 기절을 합니다. 초반 내용만 정리해서 남주인 황태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둘이서 연애하는 모습도 재밌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마지막에 예고편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예고편을 기다리는 독자들이 많았던 웹툰입니다. 마지막 작품은 흑화한 노예남을 길들였다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완결이 난 작품으로 여주와 남주가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기 때문에 초반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본 웹툰입니다. 세르키아 백 작가의 치유력은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져 있었지만 아르엔은 첫눈에 반한 대공이 아프자 가문의 비밀을 깨고 대공을 치유합니다. 아르엔의 힘을 알게 된 대공은 약혼하자고 하지만 약혼의 기쁨도 잠시. 대공은 결혼을 계속 미루고 아르엔의 힘만 이용하더니 다른 여자까지 만나죠. 바람 피우는 모습까지 본 아르엔은 파혼하자고 하는데
대공은 돌아서는 아르헨을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눈을 뜬 아르헨은 4년 전으로 돌아왔고 2년 전 죽은 아버지도 살아있었죠. 아르헨은 대공으로부터 가족을 지켜주고 아버지 대신 전쟁에 나갈 사람이 필요했고 노예 출신 검술 천재인 카사딘을 데리러 검투장으로 갑니다. 아르헨은 넘치는 돈으로 거액을 내어 카사딘을 사오고 카사딘에게 가족이 되어달라고 하죠. 카사딘은 바로 아르헨을 누님으로 부르고 아르헨은 그런 카사딘이 꺼름칙하지만 모른 척하며 서로 이용하는 사이가 되자고 하는데 흑화한 노예남을 길들였다는 총 80화로 정주행하는데 부담없는 작품이니 로판 좋아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완결난 작품을 선호하는 분들은 소개한 작품들 모두 재미있고 개연성 구멍도 없는 작품들이니 도전해보세요. 감사합니다.